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30만 톤을 전량 수매하겠다고 밝히자 농민단체는 100만 톤 정도는 수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상시 구조지역을 표시하는 국가지점번호가 전북에는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구조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주차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치는 물피 뺑소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붙잡혀도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겠으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인 30만 톤을 전량 수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남아있는 기존 재고량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 농민단체는 추가 수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랙터가 황금 들판을 갈아엎습니다. 밥상용 쌀까지 수입되면서 쌀값이 곤두박질치자 농민단체는 논을 갈아엎고 벼를 반납하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쌀 가격이 13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5년 전 쌀값입니다. 생산비도 맞출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농민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쌀 수매 결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제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쌀 초과 생산량 수매를 오늘 열리는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420만 톤, 소비는 390만 톤으로 초과 생산량은 30만 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분을 전량 수매한다는 계획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쌀값도 조기에 잡을 수 있을 거고 쌀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건데. 농민들은 수매 결정을 서두르는 건 환영하지만 현재 쌀 재고량이 175만 톤에 달하는 만큼 수매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격리 조치 발표가 되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100만 톤 정도는 해야 시장의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올해 쌀값은 작년 대비 16.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민들이 정부의 쌀 수매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등산하다가 나무나 표지판에 일렬 번호가 적힌 걸 보신 적 있으신지요? 도로명 주소가 없는 산이나 들에선 신고와 구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국가 지점번호입니다. 그런데 전북 지역 표지판 설치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산 중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 길을 잃어 10시간 이상 고립되거나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갑자기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은 산 속에선 정확한 위치를 몰라 신고와 구조 모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어디고 뭐지, 비단길이고 뭐 어디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딴 데 지형을 모르는 데는 여기가 뭐 위치를 어떻게 참 설명하기가 애매하죠. 이렇게 재난 시 구조 등을 위해 3년 전부터 국가 지점 번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나 건물이 없는 산이나 들, 바다에도 위치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세우는 겁니다. 특히 이런 산속에서 갑자기 조난사고를 당해 119에 신고를 할 때 이 국가지점 번호를 말해주면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구리대에서 별도로 유명 산 같은 경우는 다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쉽게 파악해서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전북에 이런 국가지점 번호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662곳. 산이나 들, 바다의 면적이 넓은 전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250제곱미터당 하나씩 설치를 가정할 때 설치율은 고작 0.9%, 면적 대비 설치율이 10%를 넘은 서울, 제주 등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13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이제 13, 14 이제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설치율이 좀 낮은 거고요. 설치 기관하고 활용 기관이 또 달라요. 신속한 위치 파악은 구조의 기본이지만 이를 위해 마련된 국가 지점 번호 제도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정부로부터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전주 탄소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중 정책성 평가는 지역 낙후도나 사업 준비 등 구체적 수치와 관련 없는 평가지만 진주의 항공 분야나 밀양의 나노 분야와 비교해 탄소 산단이 턱없이 부족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번 평가는 국회 탄소법 통과나 이후 여건 변화도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전라북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110.44로 1년 전보다 1.1% 올라 올 들어 처음으로 0%대 상승률을 벗어났습니다. 저유가의 전기요금도 한시적으로 인하됐지만 채소와 생선, 육류 등 농축수산물이 10% 넘게 상승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치고 도망가는 이른바 물피 뺑소니 때문에 불쾌한 경험 가지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나중에 들통나도 돈만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인데 처벌 법규가 추진 중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밤중 전주 시내의 한 주택가. 한 차량이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강하게 치고 달아납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범퍼가 심하게 파손되고 바퀴와 휠이 휘어져 수리비만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밖에 잠깐 나와서 볼일 봤는데 제 차가 부서져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엄청. 또 난 연락처 남긴 줄 알고 주위를 찾아봤는데 연락처도 없고. 다른 곳에서도 승용차가 주차 차량을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갑니다.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달아나는 얌체 사고가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40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사고를 낸 운전자를 찾아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명피해가 없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의 맹점으로 사고 내고 현장을 이탈해도 나중에 보상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발의된 겁니다. 운전자들의 양심에 맡겨졌던 이른바 물적 피해 뺑소니 사고가 잇따르는 피해 사례로 인해 법의 제재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선미촌 내 빈집에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예술촌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일부에선 성매매 행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전주 선미촌. 이곳 한복판에 젊은 예술인들의 작품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설치 미술이 자리를 잡았고 한쪽에는 오동나무에 얽힌 성매매 여성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녹여낸 소설도 함께 쓰여져 공간의 의미와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가 갖고 있는 어떤 슬픔이나 여성의 인권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잘 다독이면서 이번 전시회는 전주시와 여성인권단체가 힘을 모아 1년간 준비해온 문화 재생 사업의 첫 결과물입니다. 전주시는 성매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 선미촌 내 건물에서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공간을 이해하는 체험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미촌 문화재생은 관내 빈집과 성매매 업소를 해마다 꾸준히 사들여 장기적으로 예술촌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성매매업을 기능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2022년까지는 이 공간을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60여 년 뿌리 내려온 집창촌을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키려는 시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선 KTX 증편이 국정감사를 통해 가시화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더민주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현재 1일 편도 10회 운영에 그치고 있는 용산발 전라선 KTX 증편 계획과 관련해 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철도공사 측에 하루 20회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증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위해 차량들이 길을 열어주는 이른바 모세 기적이 도내에서도 있었습니다. 환자는 치료 중 나중에 생명을 잃었지만 소방당국은 당시 모습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6시쯤 완주의 한 도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환자를 수송하던 119 구급차가 정체 구간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수십 대가 도로 양옆으로 하나둘씩 방향을 꺾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도로 한가운데로 또 하나의 길이 생겨나고 그 틈으로 구급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사거리에선 차량이 구급차를 보고 멈춰서고 그 사이에 구급차는 좌회전을 합니다. 구급차는 평소 30분 걸리던 거리를 절반인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급대원 생활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비켜주신 것이 처음이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환자 김모 씨는 이후 치료를 받던 중 하루 만에 숨졌지만 소방당국은 당시 운전자들의 양보 덕에 골든타임 내 도착할 수 있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협 공판장이 연간 2천억 원대 이상의 수입 농산물을 취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이 밝힌 전국 농협 공판장 연도별 수입 농산물 취급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농협 공판장은 약 2,200억 원 안팎의 수입 농산물을 거래했습니다. 또한 농협 브랜드 상품 가운데 가공식품은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57.8%에 달했고 생활용품도 15.5%였습니다. 도내 LH 임대아파트 저수조 10개 가운데 7개는 부식이 진행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국회 강훈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44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저수조 111개를 조사한 결과 68%인 30개 단지 80개 저수조에서 부식이 발생했습니다. LH는 당초 내년 말까지 부식 정도가 높은 순으로 전국 임대아파트 저수조 구조물을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경남의 2개 단지만 교체했을 뿐입니다. 박사급 인력이 대거 포진한 농촌진흥청에서 부당 외부 강연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촌진흥청 외부 강의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농진청이나 소속기관 공무원 가운데 미신고 또는 규정을 초과한 강의료를 수령한 경우가 144명에 3억 6천여만 원에 달했고 평균 부당 수령액은 25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한 명이 최대 4,55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연간 강의료 수령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도 4명에 달했습니다. 남원시가 도농협동을 통한 새로운 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를 시행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권 기자입니다. 농협중앙회 남원시 지부장과 남원 세무서장, 지역 농협장 등이 명예이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남원시의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협약으로 명예이장과 주민으로 참여하는 단체장과 직원들은 마을 수건사업 발굴 등의 도농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촌의 어려운 일손을 덜어주고 또 여러 환경적인 문제를 이분들이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상담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완주군이 차량 등록 전날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사전 예고제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도내 최초인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는 차량 소유자가 등록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10개의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민원 서비스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차량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를 통해 완주군은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38주년을 맞아 익산에서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려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자연보호운동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장수군이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화림을 조성합니다. 장계 근린 공원에 조성되는 특화림은 지역의 자생 수종을 활용한 치유의 숲으로 와룡과 방화동 자연휴양림, 가족휴가촌 등에도 관광 기반 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화 조림,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고 주변에 위치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무주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축제가 열립니다. 무주군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농특산물 대축제를 열기로 하고 판매와 홍보, 먹거리 등 5개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수제천 보존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수제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찾아가는 유랑극장이 오늘 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탁 앙상블 잼스틱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모교 국악예술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무용단의 무대로 마련됩니다. 문화영토 판은 오늘부터 사흘간 소극장 판에서 연극 새벽 2시를 무료 공연합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오늘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아토피 예방 인형극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제2회 임실앤 치즈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임실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는 가을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열흘 동안 동물원 야간 개장을 실시합니다. 박성우, 문태준 시인과 함께하는 문학 순회 강연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풍남문 한마당 잔치가 내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있습니다. 제1회 전주 한옥마을 전국 글짓기 대회 참가자를 오는 1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겠으며 아침까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완주 26도 등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